호도법, 라디안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책에 있는 호도법의 정의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책에 있는 호도법은 이렇게 정의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게 되게 하는 이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한다. 이게 호도법의 정의고 대부분의 책에 다 이렇게 적혀 있어. 근데 난 고등학교 때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나는 호도법을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호도법을 알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하냐면, 단위는 인위적이라는 것부터 기억을 해야 돼. 단위는 인위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미터라는 단어도 있고, 센티미터라는 길이의 단위를 따질 때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단어가 있지. 또는 뭐 마일, 피트, 인치 이런 단위들이 있지. 단위는 자기 맘대로 만드는 거야. 다만 이제 이게 두루두루 통용되는 단위를 쓰면 더 좋지만, 통용되는 단위가 없을 때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면 돼요. 이 길이를 말하고 싶어. 물론 자로 재도 좋지만, 나는 이 지우개를 기준 길이로 하나, 둘, 지우개 길이의 2.5배 이런 식으로 내가 임으로 단위를 정할 수 있어. 이런 단위도 자세하게 말하면 뭐 미터가 어떻게 정의되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내가 말하는 거랑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정한 다음에 지우개로 환산해 주면 되지. 지우개의 길이가 25cm구나. 그러면 이 값을 센티미터로 바꾸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서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자, 마찬가지로 1인치는 2.54cm인데, 그냥 농담 삼아서 나는 625 사변이라고 기억하고 있어. 625 사변 625 사변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농담 삼아서. 자, 1인치는 2.54cm인데, 그러면 이 환산 인자, 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꿔주고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꿔주는 이 환산 인자를 알면 얼마든지 단위를 교환할 수 있지. 뭐 5인치는 몇 센티미터냐? 당연히 단위 교환할 수 있고, 3cm는 몇 인치냐? 당연히 단위 교환할 수 있어. 이 환산 인자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이 단위는 인위적이라는 거, 그리고 환산 인자를 알고 있으면 단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가계 단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만 사용하지. 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도 말고 다른 가계 단위를 상상하는 거는 매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 말고 다른 가계 단위를 쓰는데 생각나는 거 있어? 생각해봐. 잠깐만. 도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 말고 다른 가계 단위 뭐 쓰지? 아마 생각이 안 날 거야. 하지만 우린 일상생활에 쓰고 있어. 뭐냐면 바퀴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한 바퀴는 360도. 우리 이런 단위 쓰고 있어. 두 바퀴 돌았네? 두 바퀴 돌았네? 720도 도는 거지. 반 바퀴 돌았네? 180도 도는 거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단위를 쓰고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지만 우리는 바퀴라는 가계 단위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었어. 그리고 바퀴를 도로 이 환산하는 환산 인자만 알고 있으면 바퀴를 도로 다 바꿀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7분의 5바퀴 이게 몇 도냐? 도로 바꿀 수 있지. 물론 도가 정수로 떨어지진 않지만 도로 바꿀 수 있어. 뭐 23도 이게 몇 바퀴냐? 다 바꿀 수 있지. 다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새로운 단위가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단위를 바꿔주는 환산 인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루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자, 그러면 또 수학에서, 일상생활이 아니라 수학에서 우리가 도 말고 또 쓰는 가계 단위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거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 한번 생각해봐. 도 말고 수학에서 우리가 쓰는 가계 단위 또 있는지, 뭐가 생각나는 거 있는지. 아마 생각이 안 날 거야. 직각이라는 단위를 썼어요. 1직각은 90도고 2직각은 180도.
뭐 2분의 1 직각은 45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원 한 바퀴는 4직각.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직각이라는 단위도 각의 단위로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 강조하는 거야. 왜 우리가 호도법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는 각의 단위는 무조건 도만 있다고 생각해. 각의 단위는 무조건 도만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각의 단위를 받아들이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전 단계로 내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각의 단위는 도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각의 단위는 있다. 이거 말고도 뭐 얼마든지 각의 단위는 정할 수 있어. 근데 새로운 각의 단위를 정할 때 뭐만 정하면 끝난다? 환산인자만 정해주면 되지. 바퀴를 도로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직각을 도로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이런 환산인자만 정해주면 돼. 그러면 뭐 문제 해결. 자, 그럼 이제 다시 라디안 이야기로 돌아와서 라디안은 뭐냐면 이게 라디안의 정의야. 이렇게 생각해줘. 책에 있는 정의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이게 라디안 정의야. 한 바퀴는 360도. 이게 바퀴의 정의. 1 직각은 90도. 이게 직각의 정의.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게 라디안의 정의. 양면을 파이로 나누면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지.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돼요. 자, 이런 환산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환산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라디안을 얼마든지 도로 바꿀 수 있잖아. 도를 얼마든지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해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왜 해필이면 이게 파이냐? 원주율 파이야. 3.14259이 하는 원주율 파이야. 왜 해필이면 파이 라디안을 180도로 정하냐? 이거는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편하니까. 이게 편하니까 이 단위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게 편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편해. 그래서 이 새로운 각의 단위를 쓰고 책 같은 데서는 이거 따로 외워라, 이거 따로 외워라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이것만 정확히 알면 돼.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되고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다만 뭐는 해줘라. 양변을 2로 나눠줘.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이 90도다.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60도다. 양변을 4로 나눠주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이 45도다.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이 30도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라도 얘기해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단위가 뻔하면 단위를 얘기하지 않지. 예를 들어서 네 키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 키는 183입니다. 단위를 안 붙여도 센티미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 네 키가 얼마냐? 제 키는 1.83이에요. 어때? 단위 안 붙여도 우리 미터라는 거 알고 있잖아. 네 몸무게 얼마야? 60요. 어때?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붙이지 않아도 킬로그램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각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능숙하게 쓰는 각의 단위는 안 붙일 거야. 각의 단위 안 붙여도 다 알아들으니까. 네 몸무게 얼마? 60요. 다 알아듣잖아. 그러면 라디안을 생략할까 도를 생략할까? 라고 물어보면 라디안을 생략해. 자, 앞으로 3 각의 단위인데 3 이렇게 적혀있어. 그럼 이걸 뭐로 받아들인다? 3 라디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3 도로 받아들이면 안 돼. 각의 단위가 20이야. 그럼 뭐라고 받아들인다? 20 라디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20 도라고 하면 안 돼. 거꾸로 내가 도를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도를 붙여줘야 돼. 도 안 붙이면 라디안이야. 앞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져. 그래서 단위를 붙이지 않는 각의 단위는 뭐가 된다? 라디안이 된다. 그래서 라디안은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비유로 말하면 이거야. 1인치는 2.54cm. 여기에서 이거 안 쓴 거야. 이거 안 쓴 거야. 비유로 말하면 1인치는 2.54 이렇게 단위를 생략해 버린 거야. 라디안을 생략해요. 라디안을 생략해.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물론 뭐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 식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어떻게 3.14가 180이랑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봐. 어떻게 1이랑 2.54가 같아?
이거 단위 환산 기호인 거야. 1인치를 2.54cm로 환산할래. 그 뜻이야. 2.54cm를 1인치로 환산할래. 이 뜻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파이가 180이랑 같다는 뜻이 아니라 파이 라디안을 180도로 환산할래. 180도를 파이 라디안으로 환산할래. 이게 라디안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라디안을 쓰면 뭐가 좋냐? 자, 뭐가 좋은지는 부채꼴로 얘기해 줄게. 일단 좋은 게 있으니까 라디안을 쓸 거 아니야. 좋은 게 있으니까 라디안을 쓰겠지. 자, 이런 부채꼴. 반지름이 아니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을 보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 호의 길이는 360도분의 세타도 2파이 r. 이게 호의 길이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 360도분의 세타도 파이 r 제곱이지. 아, 이게 애매하게 지금 원래 이걸 배우는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근데 참 애석하게도 가슴 아프게도 고등학교 2학년 중에 이거 모르는 애들이 있어. 이거 가르쳐 줄 때쯤 이거 다 까먹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앞으로 자주 나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지. 자, 이 식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쓸게. 어때? 두 식 똑같지? 두 식 똑같아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고 2 곱할게. 그럼 두 식 똑같지?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L이다. 그래서 2분의 1 RL이라는 식이 나와요. 2분의 1 RL. 자, 2분의 1 RL이라는 이 식은 여기는 각이 들어있지만 여기는 각이 안 들어있어. 각이 안 들어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 이게 이제 도라는 가계 단위를 썼을 때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이제 라디안이라는 가계 단위를 써보자. 라디안.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그럼 원 한 바퀴는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지. 2파이 라디안. 그래서 360 대신 2파이 라디안을 써. 그럼 어떻게 되냐면 2파이가 뿅뿅 약분돼. 아, 그래서 아름답게 R세타가 되지. 넓이도 마찬가지. 넓이도 원 한 바퀴가 2파이잖아. 그럼 파이 약분돼. 파이 약분되지.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돼요. 그리고 또 2분의 1 R제곱 세타는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뭐가 된다? 이게 L이 된다. 그래서 2분의 1 RL이에요. 자, 이 공식 2분의 1 RL이라는 이 공식은 가계 단위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공식이야. 당연히 각이 안 들어있으니까 가계 단위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공식이야.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게 라디안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야. 가계 단위에 상관없어. 공식에 각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가계 단위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공식이고, 이거는 가계 단위가 도일 때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 이거는 가계 단위가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그러면 뭐가 좋냐? 라디안이란 가계 단위는 가계 단위에 원주율이 들어있어. 가계 단위에 원주율이 들어있어서 원주율이 약분돼. 그래서 훨씬 깔끔한 식이 나와. 가계 단위에 원주율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주율이 약분돼서 훨씬 깔끔한 식이 나와. 이게 라디안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야. 물론 이거 말고 나중에 삼각함수 미분할 때 라디안이 편하다 그런 장점들인데, 그거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고 이과 미적분을 배울 때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라디안이라는 가계 단위를 이용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식이 된다. 그냥 나 어렸을 때 유행하던 말로 깔쌈이라는 표현이 있어. 깔쌈. 깔끔 쌈박. 깔끔 쌈박하게 뭐 이런 표현이 있어. 그래서 줄여서 깔쌈하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옛날 말이야, 옛날 말. 깔끔 쌈박. 깔쌈하게. 지저분한 가계 단위를 도로 썼을 때는 지저분했던 이 식이 라디안을 쓰면 깔쌈하게 변한다. 알아두고. 그리고 라디안 배운 사람들한테 내가 항상 물어보는데, 꼭 물어봐. 이거 라디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라디안 배운 사람에게 내가 항상 물어봐. 뭐냐면, 이식을 보면, 특별히 반지름이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같지. 반지름이 1인 원, 즉 단위원에서는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라디안 다룰 때 조금 어려운 문제는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 근데 이걸 몰라서 문제를 어렵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단적인 예로 뭘 들을 수 있냐.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단위원을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요 호. 자, 이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치자.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 몇 도?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중심각이 몇 도지? 근데 중심각 크기가 몇 라디안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2분의 1 라디안이야. 왜 그냐고? 반지름이 1이면 L이랑 세타랑 같으니까. L이랑 세타랑 같아져. 호의 길이가 2분의 1이면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1 라디안이야. 자, 반지름이 똑같이 반지름이 1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 좀 안 예쁘지만 호의 길이가 파이가 나왔다 치자. 호의 길이가 파이가 나와.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 물론 당연히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서 그림은 잘못 그렸지만 파이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랑 똑같아. 자, 거꾸로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이야. 그럼 호의 길이는 얼마? 1 라디안. 호의 길이는 1. 그래서 처음 라디안의 정의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자, 보자.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중심각이 1 라디안이야.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중심각이 1 라디안이야.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얼마? R.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라디안의 정의.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랑 같은 각을 1 라디안이라고 하자.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 이 정의는 무지 이해하기 힘든 정의라서 내가 뱅뱅뱅 돌아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이렇게 라디안을 이해하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라디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좌표 평면이 있어요. 좌표 평면. 자, 이 반직선이 이루는 각은 90도지. 이 반직선이 이루는 각은 90도야. 90도가 얼마라고? 2분의 파이 라디안. 요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 얼마? 180도. 이렇게 재면 플러스 180도고, 이렇게 재면 마이너스 180도지? 그러니까 180도. 파이 라디안 혹은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이에요. 파이 라디안 혹은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 자, 요 반직선, 이 동경. 이렇게 재면 270도. 즉, 2분의 3파이 라디안이야. 이렇게 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자, 요 반직선, 요 동경은 0라디안 또는 2파이 라디안이지. 0라디안 또는 2파이 라디안이야. 라디안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감각이에요. 매우 중요한 감각. 우리가 대충 30kg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잖아. 그치? 만약에 30파운드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오지. 그치? 1m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지. 5피트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지. 이 감각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느낌으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90도, 이게 수치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2분의 파이, 이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2분의 파이 하면 이 동경을 딱 떠올려야 돼. 파이 하면 이 동경을 딱 떠올려야 돼. 마이너스 파이 해도 이 동경을 딱 떠올려야 돼. 그리고 2분의 3파이 하면 이 동경을 딱 떠올려야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면 이 동경을 딱 떠올려야 돼. 0라디안 이 동경을 떠올려야 돼. 2파이 라디안 이 동경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이 라디안으로 주어진 수치를 보고 머릿속으로 이 동경을 딱딱딱 떠올려야 나중에
나중에 수학 문제 풀 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이 동경을 딱딱딱 떠올리지 못하면 수학 문제 풀 때 문제를 빨리 못 풀어. 이 동경을 떠올리는 연습도 충분히 많이 해줘요. 다른 책에서는 이런 동경을 떠올리는 훈련을 해라 이런 말 안 적혀 있어. 다른 책에는. 하지만 나는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동경을 즉각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즉각 떠올릴 수 있는 연습 또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삼각함수 들어가서 세상 편해져. 이걸 즉각 안 떠올리면 삼각함수 들어가면 세상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즉각 떠올리는 연습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마칠게.